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플러스 시간입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피부과 정보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시는 분 계시죠. 이윤수 피부과의 이윤수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모든 게 100% 완치가 된다든지 완벽할 수는 없다.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피부과와 관련돼서 치료를 하든 미용을 하든 간에 어떤 부작용의 예를 좀 들어서 우리가 미리 좀 그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들이 볼 때는 네. 뭐 저희들도 물론 이런 현저기 예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환자분 중에서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얼굴이 까매져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한테 저기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미같이 이 광대뼈 근처에 착색이 된다든지 턱 근처에 착색이 된다든지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저는 이 레이저 기구 중에서 아니면은 이 미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기구 중에서 피부에 열을 줘 가지고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덜마지라는 그런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런 착색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가끔가다 치료하면은 일시적으로 착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착색이 됐을 때 문제점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착색이 되는 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아주 힘든 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좀 시간은 걸리지만 치료하는 방법을 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또 부작용이라고 보면은 이 빨갛게 돼가지고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가 없어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빨개진다든지 아니면 상처 때문에 빨개진 경우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얼만큼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만약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레이저 기구를 잘못 이용해서 났을 경우에도 있겠지만은 그것 외에 집에서 화상을 입었다든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든지 기름 위에 튀어서 화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뭐 파마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든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빨리 오시라고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착색이라든지 그런 그 빨갛게 자국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떤 치료를 해서 그런 건가요? 뭐 어떤 방법이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경우는 피부에 열이 너무 오랫동안 갔을 경우에 그렇게 치료를 갖다 할 때 환자의 치료 피부 타입을 모르고 너무 세링을 강하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를 할 때 환자 피부 타입에 관해서 상당히 조심해서 하죠. 그래서 피부 타입이 보통 이 피부과에서 피부 타입을 할 때는 피츠패트릭 타입 1 through 6,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타입 5, 타입 6인데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이 타입 3에서 타입 5 정도 되는데 3, 4, 5 정도 되는데 타입 5 스킨은 거의 흑인 비슷하게 조금만 이제 태양에 노출돼도 금방 까매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타입 5 정도입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너무 강하게 레이저를 쓰든지 할 경우에는 그게 착색이 돼서 잘 안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를 갖다가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물론 뭐 이런 현상이 다 저희들한테도 가끔가다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나타났을 경우에 빨리 치료를 해주면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해야 되는데 이 피부를 갖다가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갖다 치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방 치료나 또 진료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또 그 한방의 어떤 그 배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체질인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피부에 관련된 것도 개개인의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그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고 그냥 똑같은 10사람을 놓고 똑같이 치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훨씬 더 많아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또 뭐 저기 요즘 인터넷이 하도 그 정보의 홍수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그 지식 습득으로 인해서 혼자서 뭐 약을 사서 바르고 뭐 하다가 문제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부작용이 그렇죠. 있을 때는. 예. 빨리 하면 좋겠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치료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정말 이런 건 빨리 오지 않으면은 긴급한 상황이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착색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착색은. 가장 빨리 치료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고 또 이 빨개졌을 경우에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영원히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원히 상처가 남을 수 있고 치료가 되더라도 간단히 치료될 치료가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피부과 정보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